자, 이번 순서는 이야기 손님 모시고 편안하게 말씀 나누는 시간 목요 초대석입니다. 자, 요즘은 학령 인구가 점점 줄어든다 그러죠. 초등학교도 학생 수가 준다 그러는데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빈 곳을 성인 학습자라 그래요. 나이 드신 분들이 함께 가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스튜디오에는 극동대학교 임광혁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임광혁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임광혁입니다. 네, 극동대학교 우리 강원교통방송의 가천권이라고 할 수 있는 장호원 인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극동대학교는 어떤 학교인지 간단히 소개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극동대학교는 강원도에 인접한 충북 음성에 위치한 대학으로 1998년도에 개교되어 올해 꼭 26주년을 맞는 대학입니다. 예. 극동대학은 그동안 우리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해왔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극동대 4년제 정규대학이죠? 네, 맞습니다. 장호원에 있고요. 앞서 제가 우리 청취자분들께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일반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오는 그런 청년들 말고도 네. 나이 드신 분들 학습 성인 학습자라 그러던데 이런 분들도 진학을 많이 하시고 특히 우리 교수님 계신 대학에서도 이런 진학을 많이 도와준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얘기 좀 들려주세요. 교수님 계신 대학에서는 성인 학습자에게 문을 좀 더 많이 열어놨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서 대학들은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 성인 학습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 대학들이 그들의 요구에 맞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극동대학교가 성인 학습자들에게 문을 열어 환영하는 것은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성인 학습자들에게 진로 선택 등 이와 관련한 교육 과정들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재교육 기회를 제공 등을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유익한 결과가 가져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학교 막 입학하는 학생들이 빠르면 18살, 19살, 한 20살 정도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성인 학습자란 대략 몇 살에서 몇 살까지가 많을까요? 보통 한 40대, 50대, 뭐 60대, 뭐 심지어 70대, 예. 80대 이상 분도 오시는 분들 네.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연세에서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 또 만학도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만학도라고 하죠.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이 오시네요. 네네. 자, 이 성인 학습자 이분들은 그 연세에도 스스로 공부해야겠다고 이제 본인들이 결정을 하시고 공부를 시작한 거라서 뭔가 이제 학습 태도도 좋을 것 같고 말이죠. 네. 근데 이제 걱정은 공부를 오래 쉬었기 때문에 쉽게 따라가실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또 이분들 레포트는 쓰실 수 있나 네. 또 젊은 그 학생들하고 잘 어울리시나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좀 들려주세요. 네, 참 어렵죠, 사실은. 우리 이제 성인 학습자로서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것 아니겠어요? 예. 확실히 두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다만 여러 가지 관심과 요구를 가진 성인 학습자들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또 느껴요. 예. 처음에는 공부를 오랫동안 쉬어서 수업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충분한 노력과 집중을 통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도 있던 것 같아요. 예. 또한 레포트를 쓰고 젊은 세대와 친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일상생활에서 경험과 지식은 학습과 친분을 형성하는데 큰 장점이 될 수도 있었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걱정이 수도 있지만 자신의 능력을 믿고 노력하면 많은 것을 이룰 수도 있는 것 같았어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말씀 나눠주시고 임광혁 교수님은 전공이 뭡니까? 궁금합니다. 네, 저도 사실은 원래는 전자공학이었어요. 그러세요? 근데 이제 뒤늦게 제가 또 사회복지를 전과를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제 전공이 또 사회복지. 네. 그러면 지금 극동대학교에서는 사회복지학과에서 수업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 학교 들어오는 성인 학습자들 나이 많은 만학도 분들에게 인기 있는 학과는 뭡니까?
아, 네, 그렇습니다. 예, 대부분의 성인 학습자들이 선호하는 학과로 보면 경영학과, 예. 사회복지학과, 아, 그리고 또 뭐 부동산학과 아, 예.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교수님 계신 사회복지학과도 인기 네, 학과네요. 인기학과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예. 사회복지학과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뭘까요? 아, 그거는 아마 이렇다고 생각 들어요. 네. 사회복지학은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변화를 위한 전문 지식이 제공되죠. 예. 이는 많은 성인 학습자들이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유익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여기에 아마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고요.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다. 네네. 또 뭐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요새 그 국민자격증이라고 하죠. 네.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뭐 이런 분야 쪽에서 그 자신의 관심과 역량을 맞는 네. 진로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요새 인구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더욱더 이런 그 사회복지학이 관심을 끄는 학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을 이제 취득하려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학과를 나오면 자격증 취득이 아무래도 혼자 독학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네, 아무래도 그 지도 교수님들이 각 분야에 전문적으로 네. 지도해 주시기 때문에 훨씬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열심히 공부하면 장학금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장학금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말 나온 김에 이 사회복지학과에서 공부를 하게 될 경우 취업할 경우에요. 네. 어떤 분야로 진출하게 됩니까? 네. 크게 이제 저희 그 대학교에서 성인학습자 과정에서는 특히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네. 평생교육사, 청소년 지도사, 건강가정사 이런 4개의 국가자격증도 취득하시게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각 그 자격증별로 특징이 있습니다. 네. 사회복지사는 방문센터라든지 요양원 같은 거를 취창업도 하고 네.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의 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격증 중에 하나예요. 예, 그렇군요. 예. 자,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청소년 지도사, 건강가정사. 네. 근데 이제 보통 대학교에 가서 입학해서 공부를 하는 것도 있지만 왜 요즘은 각 대학별로 평생교육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럼 그런 데 가서 연세 드신 분들이 공부도 하실 수 있을 텐데. 네, 그렇죠. 왜 직접 저 수능 점수 따져가면서 입학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아, 네. 그런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학점은행제는 뭐 그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네. 이렇게 이제 교수님들하고의 그 대면을 통한 직접적인 그 전문적인 그 지식에 대한 그 심화랄까요? 아무래도 전문학과 네네. 다니는 게 다르겠죠.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말 나온 김에 오늘 교수님 이렇게 연세 되신 분들도 대학교에 와서 열심히 공부한다. 이 말씀을 지금 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교수님이 계신 곳 뭐 깨알 자랑도 좋고요. 네, 강원권의 성인 학습자들에게 자, 뒤늦은 공부지만 이런 거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얘기 좀 들려주십시오. 예. 저희 학교는 그 강원도에 이제 근처에 있는 학교죠. 네. 어떻게 보면 그 항공대학하고 또 간호대학, 즉 네. 보건대학이죠. 네. 예술대학 이것이 상계가 그 특화된 학교다 이렇게도 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강원권에 있는 성인 학습자들에게 저희 대학을 권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우리가 이제 전문성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그리고 또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된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그 재취업과 그런 그런 재취업 창업센터가 있어서 네. 그 취업에도 같이 또 이렇게 성인 학습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직장 다니다가 다시 공부해서 다시 재취업할 때도 네네, 도움이 그렇다. 된다는 네네. 말씀이시죠? 창업도 할 수 있고요. 네네. 네. 예, 또 그리고요. 네. 예, 그리고 저희가 또 또 사회복지과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예를 들어서 그 호텔 조리과라든지 호텔 조리. 또 또 뭐 안경과라든지 예. 그다음에 작업 치료과라든지 뷰티 화장품과라든지 이런 또
다른 과도 이렇게 성인학습자를 위해서 열어놓고 또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대학교에 이제 일반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입학한 학생 외에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와서 공부를 한다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네. 그럼 교수님 계신 지금 사회복지학과 같은 경우에 네네. 대략 몇 분이나 계실까요? 학생 비율이라 그럴까요? 뭐 꼭 정확치 않아도 괜찮습니다. 네네. 저희 학교가 지금 신입으로 이렇게 신입이라 그래요. 네. 예, 들어오신 분들이 거의 한 200명 정도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 수업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그 편입 분도 합치고 그다음에 이제 석박사 과정도 열려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석박사는 이제 차후의 일이죠. 예. 그러면 한 250분 정도가 뭐 대략적으로 공부하고 계십니다. 아, 그러니까 성인 학습자들이 250명 네네, 정도 그 정도 된다는. 예, 전부 예. 합쳐서 아우, 그렇다고 이거 볼 수 있습니다. 참 열성들이 대단하십니다. 네네. 지금 0288번 사용하신 우리 애청자시거든요. 이분 네네. 강릉에서 개인 택시 아, 하시는 네네. 분이신데 이분이 예. 지금 곧 보이시죠? 글씨 예, 보이십니다. 제일 예, 예. 위에. 제일 위에 있습니다. 좀 읽어봐 주시겠어요? 저기 그 신해철 제가 잠깐만요. 아, 그다음에 네네. 마우스를 조금 이렇게 움직여보시면 그래요. 보이지 않을까요? 네, 그래요. 제일 위에 안 보이는 예, 제가 좀 제일 위에요. 네. 제 조카도 네네. 사회복지과를 나와서 취업 잘하고 적성에 맞아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네네. 보입니다. 예. 네네. 0288님. 네, 그러시군요. 네. 예. 네. 자, 오늘은 무교초대석 극동대학교의 임광혁 교수님 모시고 성인 학습자 연세 드시고도 뒤늦게 향학의 열에 불태우는 향학의 열을 태우고 있는 이런 분들과의 얘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교통 정보를 좀 듣고 네. 나머지 못다 나눈 얘기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자, TVN 교통정보 상황실 연결해서 교통정보와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김소혜 캐스터. 네, 도로교통공단 TVN 30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춘천의 낮 기온 33도를 보이면서 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내일도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 원주 33도, 정선 35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볕이강의 자외선 지수는 여전히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고요. 오존 농도도 다소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하신다면 잠시 실내나 그늘에 머무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오늘 저녁까지 강원 남부 내륙과 중남부 산지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강수량은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칠 수도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토요일에는 강원 내륙과 산지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휴일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강릉 29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고속도로 위로 발생한 사고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인데요. 양지터널 지나서 승용차 간 추돌사고 발생했습니다. 아직 사고 처리 전인데요. 추가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고속도로 위로도 사고 소식 있습니다. 춘천 방향인데요. 원창터널 379km 지점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발생해 처리 중입니다. 도심 안쪽으로는 삼척지역입니다. 5분 교차로에서 사직 3거리 방향 지체 빚고 있고요. 속초는 교동 3거리에서 4거리 가는 길 2차로 막고 작업 중인데요. 현장에서 임성용 통신원이 전해왔습니다. 강릉은 경강로 의료원 4거리에서 객사문 4거리 구간 속도 떨어진 차 지나고 있고요. 원주는 단구로 젊음의 광장 4거리에서 청산 4거리 방향 혼잡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도로교통공단 TVN 30분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운전 시작 후 1시간, 버스 출발 후 2시간 30분, 비행 시작 후 13시간. 일상 속에서 불가피하게 흡연을 참은 적이 있으신가요? 이 순간을 금연 시작의 순간으로 바꿔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생각을 바꾸면 언젠간 하려던 금연이 시작됩니다. 원주시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는 금연을 결심한 분들을 돕기 위해 연중 1:1 상담과 더불어 금연 보조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또한 강원금연지원센터는 장기 고도 흡연자를 대상으로 4박 5일 전문 치료형 금연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상 속 흡연을 참는 그 순간이 바로 금연의 시작입니다. 원주시 보건소와 강원금연지원센터가 당신의 금연을 응원합니다.
네, 강원교통방송 TVN 강원 매거진 여러분과 함께하고요. 오늘 목요 초대석에는 극동대학교의 임광혁 교수님 모시고 뒤늦게 또 이 대학을 다니면서 향학열을 불태우고 있는 이런 성인 학습자들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장호원에 학교가 있는데 장호원 하면 저는 복숭아 유명하잖아요. 네, 복숭아 유명합니다. 지금도 장호원 햇살에. 복숭아 유명합니까? 네, 지금 더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희 이곳 원주도 복숭아 또 우리 치악산 복숭아 유명하거든요. 그럼요. 원주가 더 좋을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장원에서 오셨다 그래서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예. 근데 이게 대학교 생활을 연세드신 분들이 다시 입학해서 또 학교를 다니고 있다 하니까 대학 생활의 꽃은 또 동아리 활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학습 동아리죠. 예. 근데 성인 학습자들도 이 동아리 활동을 많이들 하고 있는지 한다면 또 어떤 동아리가 인기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 학습 동아리라고 하는데요. 네. 특히 이제 성인 학습자들의 동아리는 네. 앞으로 더 활성화될 것이다. 예, 그리고 또 이렇게 그 학교 지도 교수님이라든지 심지어 총장님도 그걸 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제2의 창업을 위한 예를 들어 가지고 요양센터를 내시겠다. 그럼 뭐 요양센터 동아리라든지 예. 그리고 또 뭐 요양원을 내시겠다. 그럼 뭐 요양원이라든지 그리고 근데 호텔 조리과 같은 경우에는요. 그 조리에 대한 기능장 네네. 기능장 특화 과정으로 이렇게 조리 기능장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의 그 학습 동아리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고 예. 학교에서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난 또다시 이런 공부를 할 거야 하고 지금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동아리 활동도 뭔가 자신의 진로 관심 있는 분야의 학습과 관련된 동아리가 많군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네. 아까도 잠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교수님은 이제 사회복지학과라고 합니다만 그 외에도 네. 인기 있는 그 학과도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예. 아까 진작에 말씀드렸던 것 네. 같은데요. 그 성인학습자 과정으로 호텔 조리학과, 호텔 조리학. 예, 안경학 광학과, 네. 뷰티 화장품과, 작업 치료학과, 재활 상담 치료학과가 성인학습 과정으로 또 열려 있습니다. 예,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이 뷰티 화장품 학과가 인기더라고요. 네네, 그 인기가 굉장히 많은 것 네, 같아요. 그 나이 드신 분들도 성인 학습자들도 이 뷰티 화장품 학과에 많이 입학하나 보죠? 예, 이번에 사실 신설됐거든요. 예. 그런데 이 부분도 그 뷰티 그 센터도 있고 네. 굉장히 그 준비가 확실히 진행되고 있는 과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관심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네. 자, 언제나 뭐 이런 얘기는 하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아이고, 이 나이에 내가 무슨 또 공부를 시작해. 그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망설이시는 분들 여러분에게 공부하실 수 있는 정보나 용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극동대학교의 임광혁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눴는데요. 교수님 가시기 전에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들려주십시오. 네네. 네. 혹시 제2의 삶을 준비하시는 성인학습자 분들이 네. 계시다면 극동대학교에서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 앞으로 자신만의 존재와 가치를 실현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자신을 믿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서 어려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이야기보다 자신의 내면에 더욱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답과 힘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모두가 빛나는 길을 향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주변의 소리보다 자신의 내면 소리를 더욱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답과 힘이 있습니다 하는 말씀 아주 저에게도 가슴 깊이 와서 닿습니다. 네. 자, 오늘 목요 초대석 극동대학교의 임광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